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미국 금리 변동하고 금 시세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었고, 지금도 안전자산으로 많이들 보시죠? 그렇죠. 이번 분석 목표는, 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미국 금리가 오르내릴 때 금 가격은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항상 일정한지, 이걸 좀 알아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금은 이자나 배당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내재적 가치가 있고 또 위기 상황에서는 수요가 늘어나는 특징이 있죠. 반면에 미국 기준금리는 아시다시피 연준,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물가 안정하고 최대 고용, 이 목표를 가지고 조절하는 거고요. 달러 가치나 경제 전반에 정말 큰 영향을 주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금리랑 금값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들 하는데 오늘 주신 자료는 이 지점에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금리가 오르면 왜 금값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을까요? 그 기본적인 이유부터 좀 짚어주시죠. 일단 금은 이자를 안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다른 투자, 예를 들어 예금이나 채권처럼 이자를 주는 자산들의 매력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금을 가지고 있을 이유, 그 기회비용이 증가라는 셈입니다. 기회비용이 커진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 인상은 보통 달러 강세를 좀 유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달러로 거래되는 금값은 상대적으로 내려가게 되죠. 달러와의 관계도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인플레이션이 좀 잡힐 거다. 이런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어서 금의 매력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요. 그때는 이제 금 보유의 매력이 좀 커지고 달러는 약세를 보일 수 있으니까 금값에는 긍정적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기회비용 줄어들고 달러 약세 가능성 커지고 저금리는 또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해서 금 수요를 늘리기도 하고요. 아하.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청취자님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단순히 발표되는 그 명목금리보다도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금리, 이게 금값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있다는 거예요. 실질금리요? 그게 왜 더 중요한 거죠? 바로 그 점인데요. 실질금리라는 게 명목금리에서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오를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뺀 값이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실제 자산 가치 변화에 더 가깝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명목금리를 막 올려도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 더 엄청 오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즉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높으면 실질금리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명목금리는 올라도 실질금리는 내려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질 거라는 우려 때문에 오히려 안전자산인 금값이 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금리 숫자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와,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실제 사례를 보면 이게 좀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자료에도 몇 가지 시기가 언급되어 있던데요. 네, 맞아요. 대표적인 게 2008년 금융위기 때죠. 그 후에 미국의 금리를 거의 제로 수준으로 확 낮추고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네, 양적 완화하고 그랬죠. 그때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랑 이런 저금리 환경이 맞물리면서 2011년에 금값이 온스당 1,900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죠. 와, 1,900달러. 반대로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는 연준이 금리를 점진적으로 계속 올렸거든요. 그때는 금값이 대체로 좀 약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 2020년 팬데믹 터졌을 때 그때 다시 제로금리 가고 또 대규모 자금 공급하고 그랬잖아요. 네, 엄청났죠. 그때 금값이 다시 온스당 2,070달러를 돌파하면서 또다시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확실히 금리랑 금값이 반대로 움직이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네요. 근데 이게 항상 통하는 공식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게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자료에서도 몇 가지 예외 상황을 짚어주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중앙은행의 정책을 별로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보죠. 네. 그럼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도 저래도 물가 못 잡을 걸, 이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꺾이지 않으면 오히려 금값이 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책 신뢰도 문제. 그렇죠. 또 금리랑은 좀 별개로 갑자기 전쟁이 터진다거나
금융불안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딱 발생하면 안전자산인 금으로 돈이 확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위기 때는 금이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영역으로 아주 깊게 빠져드는 경우 이것도 금값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그럼 이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네. 결론적으로 보면 미국 금리하고 금 시세는 대체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게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청취자님께서 주신 자료는 결국 실질 금리, 또 달러 가치 변화, 시장의 기대 심리,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충격 같은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금리 오르니까 금값 내릴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예측하긴 어렵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런 단순 공식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금리 변동의 배경,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또 더 넓게는 글로벌 정치, 경제 상황 같은 거시적인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숫자에만 매몰되지 말고 그 이면의 맥락과 심리를 읽어야 한다. 그럼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는 금과 금리의 관계를 정말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전통적인 관계를 넘어서서요. 앞으로 예를 들어 인공지능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기후변화 같은 이런 완전히 새로운 변수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지금껏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눈 이 금리와 금의 관계가 또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